네. 고국천왕이 죽었을 때 고국천왕의 부인이었던 우씨 왕후가 자 우씨 왕후가 그 고국천왕 남무의 동생이었던 발기를 찾아갔다 그랬죠. 그쵸? 자, 근데 발기가 우씨 왕후를 잘 대접했어요? 아니면 문전박대했죠? 네, 문전박대했죠. 자, 그랬더니 화가 난 우씨 왕후가 누굴 찾아갔죠? 연우를 찾아갔죠. 연우는 우씨 왕후를 어떻게 대접했어요? 그쵸? 고기를 썰어 대접했죠. 근데 고기 썰다가 뭘 썰었죠? 지 손가락 썰었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네, 우씨 왕후가 어떻게 했죠? 네, 치마끈을 풀었죠. 자, 치마끈을 풀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네, 네. 치마. 네, 했겠죠. 네. 그렇게 해서 그날 밤 하루를 꽁냥꽁냥, 네, 얼레리꼴레리 하고, 궁으로 우시왕후가 연우를 데리고 들어갔죠. 그 연우가 고구려의 10대 왕 누구? 산상왕이었죠. 근데 산상왕은 우시왕후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지를 못했죠. 자, 그래서 산상왕은, 근데 산상왕이 자기 형의 부인이랑 결혼했잖아요. 이걸 뭐라고 한다 그랬죠? 형사 시우제. 취수제라고 한다 그랬죠?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랑 결혼한다. 결혼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 봐봐. 지금 여기 남자 형제 있는 사람. 네. 많이 영어를 불렀던 주호. 또, 남자끼리니까. 시우. 현성이는 여자 형제잖아. 자, 봐봐. 봐봐. 자, 어, 그, 네. 시우는 장원영이랑 결혼할 거니까. 아, 그쵸? 자, 9살 차이면 뭐, 장원영 정도면 괜찮죠? 네. 좋죠. 너희는, 너희는 카리나보다 장원영? 카리나? 윈스터요. 윈터, 네. 그래, 그럼 시우가 윈터랑 결혼했어. 자, 시우가 윈터랑 결혼했는데, 장원영으로 하자. 장원영이 짝짝 붙는다. 자, 장원영이랑 결혼했는데 시우가 죽었어요. 자, 그러면은, 시우의 동생, 시원이가 장원영이랑 결혼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다? 형사 시수제다. 그럼 자, 이거 어떻게 보면 막장 같죠? 자, 근데 선생님 봐봐. 보통 요 옛날 옛적에는 남편이 죽으면 부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부인이 과부가 돼서 결혼을 못한다, OX? 다시 가라고. 지금 시우가 얘기한 거는 조선시대에 와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조선시대 이전에는 어땠다? 그렇죠. 재혼도 할 수가 있고, 일단은 남자가 죽었기 때문에 여자는 혼자 살 수 없죠. 그러니까 어디로 갔을까? 남편 씨.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러면은 남자 집의 입장에서는 여자가 친정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건 그 여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뺏기는 거죠. 써. 그쵸? 그러니까 뺏길 수 없죠. 그 여자는 아이도 낳을 수 있고 자기네 집에서 일도 해줄 수가 있는데 그 여자 며느리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막아야겠죠. 그래서 남자 형제 중에 죽은 남자의 동생이 있다면 그 동생이 그 여자를 형수랑 결혼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뭐를 중시하는 거다? 요. 사람이 일하는 거 무슨 력? 노동력을 중시하는 고대 사회의 풍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그 다른 여자랑 결혼할 때 우리 저번에 서옥제 기억나요? 네, 어릴 때부터 데리고 와서. 그건 민며느리 제고 민면. 남자가 장인어른 집에 가가지고 조그만 집을 하나 짓고 거기서 여자랑 결혼해서 애 낳고 애가 다 클 때까지 장인어른 집 가서 일을 해줘야 된다 그랬죠.
결혼은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너희 나중에 크면 알게 되는데, 결혼은 완전히, 이런 말하면 좀 그런데, 이제 계약이고 장사예요. 예. 그게 결국은, 물론 남녀 간의 사랑 대 사랑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문서에다가 이제 신고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예, 결국은 이게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아주 오랜 옛날의 결혼은 남자가 보통은 그 여자 집안에다가 많은 것들을 지불하고 여자를 데려오는 거였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자가 죽게 돼서 여자가 집에 돌아간다는 거는 엄청나게 그 집에서 손해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동생이 형수랑 결혼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자겠다 보면 이득인 거예요. 이득이죠. 그럼 또다시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낼 수 있잖아요. 동생이 없으면 돌아가야지. 근데 이제 아빠 자, 선생님 봐봐. 자, 근데 우시영우가 임신을 못한 여자죠. 뭐 말해요. 그런데 보통은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밝혀진 사례가 아직은 나와 있지가 않고, 그리고 보통은, 지금 이게 산상왕은 왕족이죠. 왕실과의 혼사를 거절할 만큼 그 집안이 파워가 세다거나 그러지는 못했으니까, 여기서는 형사추수가 이루어진 거죠. 자, 봐봐. 근데 우시영우가 애를 못 낳기 때문에 산상왕 입장에서는 애가 탔겠죠. 자, 근데 이 제사 있을 돼지가 도망갔다 그랬죠? 그 돼지를 따라가 봤더니 그 돼지가 있던 마을, 그 돼지를 어떤 여자가 잡았어요. 엄청 날렵하고 좀 센 여자였는데 얼굴도 예뻤나 봐요. 그 산상왕이 그 여자를 보고 반해가지고 그 도망간 돼지를 잡은 여자랑 사랑했죠? 결혼하고 애를 낳았어요. 자, 그렇게 해서 왕이 된 임금이 누구다? 동천왕. 네, 교체다. 동천왕이다. 자, 선생님 봐봐. 이 동천왕, 중천왕, 서천왕은 자, 이게 다 뭘 의미한다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요? 동물 이름이요. 천이 뭘까? 천. 천. 시냇물이에요, 시냇물. 내천. 하천, 내천이에요, 그래. 자, 국내성의 어딘가에 있었을 동쪽의 하천, 중간의 하천, 서쪽의 하천을 시냇물을 얘기한다고. 거기에 묻혔단 말이에요, 이 왕들이 죽어서. 그래서 동천왕, 중천왕, 서천왕으로 불리는데 이 임금들 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너희 중국에 혹시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들어봤어요? 그 세 나라들이 싸웠던 시대 무슨 시대? 삼국시대고 요걸 소설로 만든 게 삼국지죠. 그쵸? 자, 혹시 삼국시대 그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중에서 제일 셌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아요? 조조의? 조조의 위나라였어, 위나라.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중국 삼국시대에서 어느 나라가 제일 셌다고요? 위나라가 제일 셌어요. 여기 그림 그릴게요. 잘 봐요. 자, 이게 한반도고. 자, 여기 황허가 이렇게 있고 양쯔강이 있어요. 와. 자, 황허 주변을 중화라고 한다 그랬죠? 요 중화 지역과 중국에서 제일 핵심 지역을 차지한 게 조조의 위나라예요, 위나라. 어느 나라? 위나라. 그리고 유비가 세운 저 변방 사이드에 총나라. 자, 장강 이남에 오나라. 송곤의 오나라. 힘이 어디가 제일 셌다고요? 위가 제일 셌단 말이에요. 자, 중국뿐만 아니라 흩어지면 죽죠. 아니, 뭉치면 어떻게 돼요? 뭉치면 살죠. 세진단 말이에요. 자, 위나라가 가장 셌고 총나라랑 오나라를 군사적으로 많이 압도를 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고구려가 위나라랑 몇 번 맞붙어 싸워요. 상대가 됐을까? 상대가 안 됐어요. 그래서 위나라 장군 관구검이라는 장군이 삼국지에도 나와요. 쳐들어와서 고구려 수도 국내성을 함락시키기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고구려가 굉장히 위기에 처했던 시기가 어느 왕 때? 동천왕, 중천왕, 서천왕 때예요. 그리고 심지어 서천왕 때는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가 통일이 돼요.
뭉치면 세진다 그랬죠? 사마시의 진나라로 통일이 돼요. 위나라, 총나라, 우나라가 다 망하고 제갈량의 라이벌 사마의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혹시? 삼국지를 읽어요. 자, 이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게 된다고. 뭉치면 세진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때 고구려는 굉장히 위기의 시기였다. 그렇게만 좀 알아두세요. 고구려에 세 명의 폭군이 있어요. 세 명의 폭군.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두 명 폭군은 했어요. 사람 배고자 하는 사람. 모본왕이 첫 번째 폭군, 모본왕, 1번. 자, 그 다음에, 자, 무당이 점친 거, 여우 보고 점친 거 가지고, 무당 보고 해석 이상하게 했다고 무당을 죽여버리고, 자기한테 바른 말 하는 사람들 다 죽여버렸던 어느 왕? 차대왕. 여기서 차가 무슨 차자라 그랬죠? 부장 다음에 차장이었죠? 버금 차자 기억나요? 그래서 태조왕이라는 대왕의 다음 대왕이라 그래서 무슨 대왕? 차대왕도 폭군이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폭군이 봉상왕이에요. 어느 왕? 봉상왕. 봉상왕은, 자, 임금은 봐봐. 선생님 봐봐. 임금은 자기 아버지가 보통 임금이어서 그 혈통을 물려받으면 왕자로서 임금이 되는 거죠. 보통은. 자, 그러면 임금이 되는 순간부터 자기 형제들, 그러니까 자기를 낳아주신 아버지 왕의 또 다른 아들들은 자기의 경쟁자가 될 수도 있죠.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왕이 아들을 5명을 낳았어요. 큰아들한테 왕자를 줬어요. 근데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다섯째 아들도 다 전 왕의 혈통을 이어받았죠. 그쵸? 세상에 왕자리는 하나인데 다 왕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실제로 형제들끼리 왕자리를 놓고 싸우는 경우가 역사에서는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자, 자, 이제 칼을 들. 봉상왕은 자기 형제, 친척, 사촌들, 자기 왕자를 위협할 수 있는 형제들을 많이 죽였어요. 어느 왕이? 봉상왕이. 자, 자기 동생이었던 돌고, 이름이 고돌고예요, 고돌고. 고돌고를, 고돌고를 죽이고, 고돌고의 아들이 고을불이었어요. 고을불은 아버지가 목숨을 잃는 걸 보고 도망쳤단 말이에요. 자, 그 을불을 끝까지 쫓았지만 을불은 잡히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별 죄 없는 왕족들을 죽이다가 창졸이라는 재상이 봉상왕을 몰아내고 을불을 찾아서 왕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왕이 된 사람이 미천왕이다. 봐봐. 자, 미천왕 이름이 뭐라고요? 을불. 자, 을불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자기 삼촌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 큰아빠라고 할 수 있는 봉상왕이 자기 아빠를 죽이고, 자, 자기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냈단 말이에요. 을불은 왕족 신분을 감추고 평민복장으로 해가지고 궁박포로 나가서 도망가 살아요. 자, 근데 왕족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을 해봤을까, 안 해봤을까? 한 번도 안 해봤겠죠? 그래서 을불이 고생을 엄청 해요. 자, 이거저거 알바를 찾는데 마땅한 알바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을불이 했던 알바가 무슨 알바냐면, 이제 아마 좀 지났겠구나. 2월이나 되면은 개구리들 어떻게 해요? 막 끼어다니는 거. 개구리들 이제 깨가지고 막 개굴개굴 울죠. 날씨 풀리면은. 그쵸. 밤에 개구리 울잖아요. 개구리 울면은 어때요? 엄청 시끄럽죠? 자, 봐봐. 선생님 봐봐. 김현성, 김하윤, 선생님 봐. 자, 이 개구리가 시끄럽게 울면 자기 어렵죠? 연못 있는 부잣집이 있었는데, 거기 개구리가 우니까 그 부자가 을부를 알바로 고용해요. 자, 그 다음에 밤에 개구리가 울 때마다 냇가에다가 돌을 던지라는 거예요.
돌 던지면 개구리가 잠깐 어떻게 해요? 조용하죠? 근데 시간 지나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울죠?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을불은? 또 던지는 심야 알바를 한 거예요. 나중에는 눈물이 나겠지. 자, 밤새서 개구리 울 때마다 돌 던져봐. 이거 꿀알바야? 네. 잠도 못 자고 힘들었겠죠? 자, 봐봐. 자, 그래서 을불이 고생을 했는데 여차저차해서 소금을 파는 일을 하게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을불이 소금을 파는데 이 당시에 소금은 엄청나게 귀했어요. 자, 을불이 자, 소금을 팔다가 이제 이제 이게 소금을 팔러 돌아다니다가 하루는 이제 잠잘 곳을 찾다가 웬 할머니가 운영하는 여관에 들어가게 됐어요. 여관 알죠? 여행객들 잠재워주는 숙소. 자, 여관에 들어가게 됐는데 을불이 이제 할머니한테 당장 줄 돈은 없었고 자기 팔던 소금을 할머니에게 얼마를 줬어요. 자, 그랬더니 할머니는 신났죠. 소금 귀하니까. 그래서 이 소금을 받고 을불을 재워주는데 을불한테 이제 을불에 이제 자리를 펴고 자려고 하는데 문을 열고 들어와서 소금을 좀 더 달라는 거예요. 자, 을불은 어떻게 했을까요? 좀 거절했단 말이에요. 싫어. 자, 거절했더니 할머니가 화가 났죠. 자, 그래서 을불이 자고 있을 때, 자, 을불 방으로 몰래 들어가가지고, 을불의 소금자루에다가 할머니의 신발을 몰래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파묻죠. 그리고는 다음날 아침에 관청에 가가지고, 을불이 내 신발을 도둑질했습니다. 라고 신고해요. 자, 관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을불의 소금자루를 가져서 이 소금자루를 꺼내봤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신발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을불은 그나마 가지고 있던 소금을 모조리 관리에게 뺏기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을불은 억울한 일을 당했죠? 자, 모든 이제 힘이 빠지고 진이 빠져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때 봉상왕을 끌어내린 창조리라는 재상이 을불을 찾아와요. 자, 그리고는 지금 폭군 봉상왕이 근데 이제 을불은 신분을 숨기고 지금 살고 있었다 그랬죠. 봉상왕이 계속 추격해왔기 때문에. 자, 창조리가 당신이 을불이죠. 당신이 돌고의 아들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을불은 끝끝내 거절을 했는데 창조리가 강국하게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을불이 마침내 자기가 왕족이었다는 것을 밝혀요. 그래서 자기 큰아버지 폭군 봉상왕을 대신해서 누가? 을불이 왕이 된다. 을불은 동래성에 있었던 미천이라는 시냇가에 묻혔기 때문에 무슨 왕? 미천왕. 자, 이 을불 미천왕은 어렵게 왕이 된 만큼 그 왕 자리에서 뛰어난 업적들을 많이 남겨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 을불은 우리 과거 고조선이 멸망하고 한나라가 뭘 설치하고 갔죠? 몇 군? 4군을 설치했죠. 그 중에서 우리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기억하라 그랬죠. 낙랑군이 어디 있다 그랬죠? 평양에 있다 그랬죠. 이 낙랑군이라는 이 나라가 313년 기원전 108년부터 무려 313년까지 몇 년이에요, 이러면은? 400년이 넘는 거죠. 400년 동안 여기 한반도를 지배했는데, 자, 미천왕이 낙랑군을 공격해서 마침내 중국으로 얘네를 쫓아버려요. 자, 미천왕의 중요한 업적이에요. 이것도 시험에 낼 거예요. 미천왕이 어디를 쫓아냈다고요? 낙랑군을 쫓아냈다. 낙랑군이 무려 몇백 년 동안이나 한국을 지배했다고요? 400년 동안이나 지배했는데 그 지배하면서 자기들이 또 대방군이라는 군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대방군. 낙랑군과 대방군,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을 중국으로 쫓아버린 게 누구다? 미천왕이다. 소금장수 을불. 자, 봐봐. 여기 고구려라는 나라가 있었고, 우리 고구려 초대 임금이 누구죠? 주몽이죠, 주몽. 자, 주몽에게는
저 부여에서 낳은 유리라는 아들이 있었죠. 그 유리가 고구려의 2대 왕이 됐죠. 자, 그리고 제 주몽이 저기 부여에서 내려와서 졸본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면서 졸본 지역 세력가 연타발이라는 사람의 딸 소선호와 그쵸 결혼해서 아이를 둘 낳죠. 그 아이가 비류랑 민주. 온조였죠. 자, 근데 유리가 내려오면서 비류랑 온조는 어떻게 했죠? 남쪽으로 내려와요. 그렇죠. 강 건너고 바다 건너고 열 군데를 건너가지고 한강 지역에 나라를 세우죠. 자, 근데 봐봐. 그 세운 나라가 무슨 나라? 처음에 10제였다가 백제랑 고구려는 원래 붙어 있었다, 떨어져 있었다? 붙어 있었다, 떨어져 있었다? 왜 떨어져 있었을까요? 중앙에 나랑 중앙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저 중앙에 중국 사람들이 이제 다스리고 있던 낙랑군이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랑 백제는 영토가 떨어져 있었다는 말이에요. 자, 근데 고구려가 지금 미천왕이 낙랑군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중국으로? 쫓아내버렸죠? 이제 고구려랑 백제의 완충이란 말은 너희 그 차본 범퍼 알아요? 범퍼카 알아? 네. 그러니까 완충이라고 하는 거는 둘이 꽝 부딪히지 않게 중간에 이렇게 범퍼같이 이렇게 뭐랄까 막아놓은 어떤 그런 것들 구조물을 얘기하는데 낙랑군이 사라지면서 고구려랑 백제가 국경을 이제 맞닿게 된 거예요. 자, 나라 대 나라 간의 땅은 제일 중요하죠. 고구려랑 백제가 요 미천왕 때부터 이제 으르렁거리면서 싸울 기미가 보이기 시작한다. 그쵸. 근데 시간이 벌써 그 동명왕 때 온조 때랑 300년이 지났죠. 이때 벌써. 좀 넘어가네. 자, 이렇게 해서 백제와 고구려의 국경이 이제 맞닿게 됐다. 그리고 이제 중국 상황을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요거 이제 또 다음 시간에 중국 역사할 때 더 배울 건데, 봐봐. 아까 중국을 어느 나라가 통일했다 그랬죠? 사마씨의 저 진나라가 통일해요. 이 진은 아까 그 우리 진시황제 진이랑 한자가 달라요. 자, 중국을 어느 나라가 통일했다고요? 진주. 진나라가 통일해요. 자, 만리, 장성. 그리고 만리장성 위쪽에 살던 오랑캐, 흉노가 있었죠. 그리고 혹시 아까 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융족을 나중에 강족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자, 그리고 저족, 갈족, 선비족. 선비는 조선시대 그 선비가 아니에요. 네. 자, 얘네들은 다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말 타고 다니는 뭐다? 오랑캐다. 오랑캐가 몇이죠? 네. 5 오랑캐죠? 이 5 오랑캐가 만리장성 남쪽으로 내려와요. 그쵸. 원래는 여기 중국인들이랑 섞여 살다가 얘네들이 쳐들어왔을 때 섞여 살던 애들이 자기 고향 사람들 왔다고 거기 성문도 열어주고 다 환영을 한단 말이에요. 왜 자, 그렇게 해서 중국인들이 세운 진을 양쯔강 남쪽으로 쫓아내버려요. 동남쪽으로. 그래서 이 진을 무슨 진이라고 하냐면 동진이라고 부르고 5 오랑캐가 여기 진 황실의 사마씨 황족들을 다 제거하고 자기들이 16개의 나라를 세워요. 열려서 이렇게 자, 5 오랑캐가 16개의 나라를 세운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한다? 5호 16국 시대라고 해요. 선생님 아까 잠깐 얘기했어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고 그랬죠? 자, 지금 중국이 뭉친 거예요? 흩어진 거예요? 16개 나라로 흩어진 거죠? 자, 이때는 매우 어지럽고 혼란한 시기예요. 알겠어요? 자, 근데 그 중에서 선비족이 세운 연이란 나라가 있어요. 연. 무슨 나라? 연나라가 한 번 망했다가 다시 세워지기 때문에 앞에 연을 전연. 무슨 연? 망했다가 다시 세워진 연을 후연이라고 불러요. 무슨 연? 자, 여기 세워진 선비족이 세운 전연이라는 나라가 욕 아니다. 전연 아니다.
전연이란 나라가 고구려를 호시탐탐 노려요. 고구려 땅을. 그리고 고구려를 여러 번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다음 왕 얘기할게요. 자, 미천왕이 죽었어요. 자, 미천왕이 죽고 미천왕의 아들 사유가 즉위해요. 고사유. 자, 이 고사유가 누구다 무슨 왕? 고국 원왕이에요. 고국 원왕. 자, 고국 원왕은 나름 여러 가지 업적을 남기기도 했는데 그 업적보다도 더 이제 안타깝게 비극으로 등장하는 왕이에요. 자, 고국 원왕은 일단은 북쪽에서는 아까 선비족이 세운 어떤 년? 전연. 전연의 공격을 받아요. 그리고 남쪽에서는 낙랑군이 무너지면서 백제와 고구려가 국경을 맞닿게 됐다 그랬죠? 백제의 침략을 받는단 말이에요. 야, 이러나 당시 백제를 이끌었던 국왕은 백제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그 치. 근 백제의 전성 자 고국 원왕은 뭐 전연의 침략을 받아서 봐봐 수도 국내성이 함락당하고 자기 아버지 미천왕의 무덤을 전연 이 선비족 애들이 오랑캐답게 파가요. 이게 곡을 야 봐봐 너희 부모님 돌아가셔서 너희가 묻어드렸는데 어떤 도둑이 와가지고 너희 부모님 뼈를 가져갔다고 생각해봐요. 자 봐봐 선생님 봐봐 전연의 침략으로 왕의 무덤이 도굴당하고 아버지 무덤이 백제의 침략으로 고국 원왕이 평양에서 백제군을 막으러 나갔다가 유시 흐를 유자에 화살 시자예요. 흐르는 화살을 맞아가지고 고국 원왕이 어떻게 된다? 전사하게 돼. 그러니까 화살이 수도 없이 많이 왔다는 걸 흐르는 화살로 표현을 한 거죠. 비처럼 내린 거죠 화살이. 네. 자 이거를 맞고 고국 원왕이 어떻게 됐다? 전사한다. 그거네. 자 옛날 옛적에 나라에서 왕이 죽었다는 거는 나라가 곧 어떻게 됐다는 걸 의미한다? 거의 망했다는 걸 의미하죠. 자 이때 쳐들어온 백제 군주는 누구였다? 근초고 왕이었다. 자 고국 원왕은 왜 고국 원왕이냐면은 선생님 봐봐 국내성에 고국 원이라는 들판이 있었어요. 그 원이 평원할 때 원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국 원왕이에요. 어. 이거 원통하게 죽어서 고국 원왕 이렇게 기억을 많이 하라고 선생님들이 가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고국 원이라는 국내성 주변에 들판에 묻혔기 때문에 무슨 왕이라고? 고국 원왕이에요. 근데 원통하게 죽었다고 기억해도 괜찮아요. 네. 자, 아무튼 고국 원왕이 저건사했어요. 왕이 죽었다는 건 나라가 망할 위기라는 거죠. 근데 이 망할 위기의 고구려를 고국 원왕의 아들이었던 구부 소수림 왕이 잘 수습을 해요. 소수림 왕은 또 그 왕 주변에 소수림이라는 나무를 이렇게 둘러쌌기 때문에 소수림이라는 왕호가 붙은 거예요. 네, 그렇죠. 자,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혹시 기억나나? 고구려 몇 부족 연맹체였죠? 이렇게 5부족 연맹체였죠. 부여 몇 부족 연맹체였죠? 5부족 연맹체였죠. 왕이 다스리는 곳이 있고 나머지 지역들은 사출도라고 부른다는 거 기억났어요? 나요 혹시? 사출도 각각의 우두머리를 뭐라고 불렀죠? 마가 마가 누가? 수박음이 많은 잘 기억, 저가라고 했죠? 자, 맞아요, 돼지죠. 선생님 봐봐. 각, 그 짐승들 이름을 따가지고 우두머리를 이렇게 부른 거죠. 그럼 그 짐승들을 어떻게 여겼기 때문에 우두머리 이름을 붙였을까요? 그쵸, 신성하게 여겼기 때문에 아마 그렇겠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옛날 옛적에는 지금처럼 예수님, 하나님 이걸 믿는 게 아니고 각자 자기들이 신성시하는 동물들을 좀 믿었단 말이에요, 부족에서.
자기들마다 부족마다 다른 종교들이 있었다고. 자, 근데 봐봐. 너희가 임금인데 저 다른 부족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신성시하는 뭐 소나 개를 믿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자기를 믿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믿어. 그 왕을 믿었으면 좋겠죠? 그리고 왕이 섬기는 그 신을 섬겼으면 좋겠죠, 같이. 근데 각 부족장들이 그 왕이 섬기는 신들을 안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섬기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지. 처음으로 할 수 있는 민주적인 방법은 설득인데, 설득에 응하지 않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진짜 힘으로 눌러야 되죠? 그쵸? 힘으로 눌러야 될 거 아니에요. 요 시기부터는 고구려가 이제 왕이 있던 부족이 힘이 좀 세져가지고 다른 부족들을 누르게 돼서 왕이 믿는 종교들을 다른 부족들에게 어느 정도 이제 강요를 하고 믿게 한단 말이에요. 그 종교가 봐봐 불교예요. 기독교에 갔는데 불교이다. 자, 한국 역사에서 최초로 불교가 이제 들어온 사례고 그리고 이 불교를 받아들이는 거를 수용이라고 표현하죠. 어. 자, 이 불교는 이 불은 무슨 불의 일자예요, 이거? 부처를 상징합니다. 부처, 그쵸. 이 부처는 그쪽 언어로는 붓다 이렇게 부르죠. 영어로는 BUDDA 이렇게 쓰죠. 붓다. 부자다. 있다. 자, 이제 불교가 들어와요. 전지는 어떤 나라냐면 저족. 아까 556국 얘기했죠. 556국의 저라는 오랑캐가 세운 16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전진도 망하고 나중에 후진이 들어서기 때문에 전진이라는 나라가 중국에 있었어요. 자, 그리고 국립대학, 태양. 태학을 설립해요. 지금 우리나라 최고 국립대학이 어디예요? 서울대죠? 자, 요거 하나 써볼게요, 선생님이. 고구려. 자, 고구려의 여기 위에다 쓸게요, 위에다가. 아, 위에 자리가 없네. 고구려 국립대학 이름 뭐라고요? 신라는 뭘까요? 이 짜리 게. 신라는 북학이라 그래. 자, 발해는 주자감. 고려란 나라 들어봤어요? 고려는 국자감. 조선은? 조선 어딜까요? 이제 육관. 성균관이죠, 그쵸? 너는 주말에 자, 조선은 안타깝게도 일본에게 지배를 당했죠. 일제강점기라고 하죠. 일제강점기에는 국립대학이 어디였을까요? 네. 어디였을까? 네, 아주. 처음에 조선에 대학이 없다가 일본이 안 들죠. 그쵸. 그게 경성 그렇죠. 제국 그렇죠. 대학이라고 하죠. 가방. 자, 일제강점기가 일본이 핵을 맞고 패망하죠.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이 수립되죠. 대한민국 수립되죠. 경성 제국대학 이름이 뭐로 바뀐다? 서울대학교로 바뀌죠. 네. 차라리. 원래 자, 보세요. 선생님 봐봐. 태학을 설립하고 왕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율령을 반포한. 여기서 율은 형벌을 의미해요. 형벌. 못하면 벌 주는 거. 령은 뭘까요? 령은 행정법이에요. 다스리기 위한 법. 자, 요런 것들을 반포해서 이제 나라의 기초를 배우죠. 그렇죠. 임금이 죽어가지고 위기에 처한 고구려를
그렇죠. 잘 수습한 사람이 누구다? 소수리망이다. 소수리망은 시험에 낼 거예요. 요, V. 요 세 개 낼 거예요. 소수리망 업적 잘 기억해. 자, 따라 읽어보자. 어떤 종교 수용했다고? X가 야, 다 같이 읽어봐. 뭐 수용? 불교 레버. 그 다음 뭐 설립? 그 다음에 잘했어요. 자, 그리고 소수리망이 죽고 아들이 없었어요. 그 동생이었던 고국원왕의 또 다른 아들 일현, 고국 양왕이 즉위한. 고국 양왕 때는 자, 전현의 뒤를 이어서 후현이 등장하고 그리고 백제와 계속 대립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다가 너희 역사에서 이거 몇 안 되는 법칙 중에 하나인데 백제 선생님 옆에 있는 것처럼. 어느 나라가 있죠? 갔다 와. 어느 나라가 있죠? 신라가 있죠. 그리고 아까 여기 위에 후현이 있다 그랬죠? 전현에 이어서 후현. 자, 후현이랑 고구려가 사이 안 좋아요. 고구려랑 백제가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럼 신랑. 백제랑 신라 사이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지 않단 말이에요. 신라랑 백제도 적이고 고구려랑 백제도 적이죠. 적의 적은 항상 뭐가 된다? 히. 아군이 된단 말이에요. 너희 앞으로 이제 친구 관계 만나면 알 텐데, 자, 봐봐, 선생님 봐봐. 너희 사이 안 좋은 친구 있어요? 네. 있어요? 쌩 깠어요? 어, 걔가 재미 있거든요. 어. 걔가 축구할 때 걔가 몸싸움이라고 잡고 있으면 제가 발로. 자, 봐봐. 야, 사이 안 좋은 친구가 있는데, 그래, 사이 안 좋은 사람이 있는데, 걔랑 또 사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너희는 그 사이 안 좋은 애랑 사이 안 좋은 사람이랑은 친구가 될 확률이 그죠? 같이 뒷담화 까면 되잖아. 그러면서 친구가 된단 말이에요. 자, 봐봐. 적의 적은 항상 뭐가 된다? 야. 친구가 된다. 자, 그렇게 해서 고구려가 신라와 친하게 지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고구려랑 신라 중에 어느 나라가 힘이 더 셌을까? 이때 고구려가 더 셌어요. 그러면은 약한 나라에서 센 나라에 이거저거 바쳐야겠죠? 그래서 인지를 보낸단 말이에요. 자, 신라의 왕족 중에 하나를 인질로 보내는데 그 왕자가 실성이에요. 근데 이거 좀 잘 나중에 신라 할 때 또 얘기를 할 건데, 봐봐. 실성은 이제 신라의 내물왕이라는 왕이 있었거든요. 이 내물왕의 조카였어요. 근데 내물왕이 자기 아들, 눌지, 복호, 미사흔 이런 아들이 있는데도 선생님 봐봐. 자기 아들을 인질로 안 보내고 조카였던 실성을 고구려로 인질로 보낸 거예요. 실성 입장에서는 내무랑이 몹시 어땠을까요? 원망스러웠겠죠? 자, 그러다가 내무랑이 다스리는 신라에 일본 애들 키가 작다가 왜소하다 그래서 예전에 왜라고 불렸죠. 임진왜란 들어봤죠? 왜, 가야, 백제 연합군이 신라를 공격해 들어와요. 신라 약한 나라였는데 삼면 공격 견뎌낼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고구려 광개토대왕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자, 그렇게 해서 광개토대왕이 신라에 침입한 왜군들을 격투해 준단 말이에요. 자, 봐봐. 잘 봐. 근데 세상에 공짜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때부터 고구려가 신라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 예전에 도와줬잖아. 그러면서 심지어는 고구려 군대가 신라에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자, 신라 입장에서 엄청나게 끔찍한 상황이죠. 자, 거기다가 고구려가 더 나아가서 자기들이 데리고 있던 인질 누구? 실성 있죠? 내물왕이 죽었을 때 내물왕 아들이 당연히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왕위 계승에 개입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인질로 데리고 있던 실성을 신라의 왕으로 앉힌단 말이에요. 신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나고 지금 싫은 상황이죠?
자, 다시 또 얘기할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신라왕. 그쵸, 신라왕. 자,